자, 지금까지 용도지역 지정형을 봤고요. 자, 이제 용도지역이 지정됐다는 거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게 지정했다는 건 이게 다야. 요 동네는 주거지역, 요 동네는 상업지역이 정해진 거예요. 용도지역을 정한 이유가 뭐죠? 네? 용도지역을 지정한 이유가 토지에 정해진 용도대로 써라 라고 용도지역을 정한 이유 아니에요. 주거지역이니까 호텔 지면 안 된다, 공장 지면 안 된다, 이거 정하려고 용도지역을 지정한 거죠. 그럼 주거지역 안에서 호텔 못 짓는다, 공장 못 짓는다, 이게 어딘가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계획으로 정한 거는 이 동네는 주거지역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계획으로 정한 거라고는. 그럼 주거지역에서 호텔 못 짓는다, 공장 못 짓는다라는 어떤 기준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건가? 교재 있지. 교재 82페이지 보면 82페이지 네모 2번에 보면 행위 제한, 그래서 가로 1번에 일반적 행위 제한으로 원칙에 보면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그걸 이제 속일 때는 대통령령 이 말 대신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는 내용에는 행위 제한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지정만 해놨지. 주거지역에서 뭘 건축할 수 있다, 건폐율 얼마다, 이런 건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즉 법으로 정해지는 사항이에요.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이 안에서 토지 이용 행위가 제한이 되는데, 이 제한 내용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 주의하셔야 돼요.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을 통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 내용이 용도지역은 가장 기본적인 제한을 한다 그랬죠. 허용되는 건축물에 용도가 지역별로 어떤 거냐, 아파트는 어디다 짓고 공장 어디다 짓느냐, 이거를 이제 각 지역별로 이걸 다 나눠서 정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용도 지역별 건폐율의 한도가 얼마냐, 이걸 정했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한도가 얼마인지를 각각 정한 거죠. 여기 이제 세 가지가 기본 제한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에다가 충수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아까 하나 본 거 있죠? 몇 종 일반 주거? 1종 일반 주거. 여기서 충수가 몇 층? 4층. 단지형은 5층. 또 듣다 보니까 막 쓰던 거 생각나죠? 획수 쓰는 거, 일자 거놓은 거 생각나죠? 좀 더 쉽게 생각나. 그래서 충수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충수 제한은 기본적으로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게 일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층수가 4층이야. 다만 여기서 단지형일 때는 5층.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다 층수 제한을 두고 있는데 4층 이하로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모두 4층 이하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런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리지역에서 똑같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모두 4층 이하 건축물에 해당한다라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층수 제한,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몇 층이다 이런 제한이 없어. 여기에 중층이라고 했는데 중층이 몇 층인지 기준 없어요. 중고층이 얼마인지 기준 없어. 그냥 층수 제한을 요 세 가지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락지구를 공부하면 취락지구 중에 자연 취락지구라고 있는데, 자연 취락지구에서도 층수 제한을 4층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 제한은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이제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이제 용도 지역의 제한은 요 제한들이에요. 이 제한 중에 건축물 용도 제한, 이게 83페이지부터 100 몇 페이지? 106페이지까지. 그래도 호치기수는 안 찍어서도 테이프를 붙여놨네? 합격.
제가 지금까지 시킨 대로 이 호치기에서 찍어놓고 테이프 붙인 사람 다 봤는데 유심히 다 붙었어. 붙고 싶으면 집에 가서 빨리 찍으세요. 만약에 학교 가면 그때 풀어. 이 부분은 봐봐야 소용없어. 괜히 여기다가 시간 투자하면 시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거는 일단 통째로 다 건너뜁니다. 그래서 106페이지까지는 본 거예요. 이제 본 걸로 치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여기 봐봐야 그냥 골치만 아파. 다만 요 중에 나중에 심화 과정 때나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체크해서 볼 거예요. 아파트 어디다 짓느냐, 주택 지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아주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게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볍게 넘어가고, 건폐율 용적률의 의미는 이미 정리했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 건축 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그래서 요 대지 면적에 대한 이거는 건축 면적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고, 헷갈릴 때 구별은 글자로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폐율은 기역자라서 건축 면적 비율, 용적률은 이형자라 이형자 면적 비율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뭐 계산도 할 줄 아는 거죠, 이거는. 건폐율 물으면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용적률 물으면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개념은 이미 알고, 그 다음에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 지역별로 다 나눠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8페이지 표로 정리가 돼 있죠. 그 표 중에 왼쪽에 틀은 이제 외운 거고, 그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게 법으로 정한 지역별 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즉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적용되는 것은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는 뭐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가 없죠. 그리고 법으로 정한 거는 따로 안 봐도 시행령으로 정한 것만 알면 저절로 알아요. 그런데 주거지역 건폐율 한도가 법에서 정한 게 70이죠. 근데 시행령으로 정한 내용이 보면 가장 높은 게 준주거 70인데 그거 같죠? 그럼 상업쪽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정한 게 90인데 시행령으로 정한 게 중림상업의 90이 제일 높은데 그게 같죠? 그 다음에 공업은 70으로 같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돼 있어. 법과 시행령이. 그 다음에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지역 용적률 한도가 500인데 그 500이 준주거지역이 200에서 500 이렇게 돼 있잖아. 500이 제일 높죠? 그와 같은 거예요. 상업지역도 1500인데 중림상업이 400에서 1500 이렇게 돼 있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건 따로 알 필요 없고 각 지역별로 가장 높은 게 법으로 정한 한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시행령으로 정한 것만 알면 됩니다. 시행령으로 정한 게 언뜻 보기에는 복잡하죠. 근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뭐 보기에만 복잡하지 용도적 틀만 기억이 돼 있으면 기본적인 숫자 몇 개만 체크해서 기억하시면 나머지 저절로 다 알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전용 주거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이걸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용 주거 지역 건폐율이 거기 얼마로 돼 있죠? 일종 전용이 50%로 돼 있죠. 이거 하나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용적률은 일종 전용 용적률이 한을 알 필요 없어요. 법에서 항상 최고 한도 상한을 물으니까 50 이상 이건 알 필요 없고 100 이하, 100 이하를 아시면 돼. 그러니까 일종 전형의 용적률 최고가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 정리하시면 돼요. 저기에서 그 지역별로 따져가면서 하나씩 정리하면 되는데, 일종 전형 주거지역의 건폐율 50, 용적률 100이 별게 아니에요. 일종 전형이 무슨 주택 중심?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 생각해 보세요.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단독주택이니까 마당이 있을 거 아니야. 마당. 일부는 마당으로 쓰고 일부는 건물 짓고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얼마겠어. 그 50이죠. 반은 마당으로 쓰고 마당으로 쓰고 나머지 반에다 건축하라. 이런 개념은 나눈 거예요. 뭐 그걸 뭐 공식 넣어서 뭐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보고 단독주택 보니까 마당도 있고 건물도 있던데 반은 마당이고 반은 건물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게 50 된 거예요. 이거 단독주택이니까 뭐 지붕도 이렇게 만들었겠지. 그죠? 뭔가 그림이 되는데, 그죠? 좀 더 그려드려? 창문도 달고, 여기 문도 내고, 창문도 달고.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래서 그 건폐율 50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 단독주택들 보면 다 몇 층이에요? 거의 다 2층 아니야. 그래서 2층으로 지어진 걸 생각했더니 용적률 얼마가 돼? 100이죠. 이 면적이 위로 올라간 거니까. 대지 면적과 동일한 면적이 각 층으로 나눠져서 지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한 거야. 별게 아니고. 법이라는 게 뭐 전문가들이 또 뭐 심오한 논리를 가지고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법이라는 거는 일반 상식을 담는 게 법이에요. 국민들이 지켜야 될 거니까 전문가들만 아는 심오한 내용들을 법에 담는 게 아니라 일반 상식적인 거, 국민 누구나 지켜야 될 아주 기본적인 걸 담아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뭐 수학 공식 넣어서 뭐 어렵게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들이 아니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딱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숫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50% 정도가 적당한데 이렇게 해서 정한 거지. 무슨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단독주택 생각하니까 건폐율 50, 용적률 100, 그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숫자예요. 그러니까 주택 생각하면서 50% 용적률 100이다. 이거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부터 보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럼 건폐율을 지역별로 뭐 종별로 다르게 하려면 건폐율을 정하면서 어디는 50%, 어디는 51%, 어디는 55% 이렇게 정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땅땅 나눠져야 되니까 10% 정도 차이를 두고 50, 60, 70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거 종마다 다르게 50, 60, 70, 80, 90 그렇다면 여기 100이 되는데 그렇게 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종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전용이 그냥 50이에요. 전용이. 일반은 60이 되는 거죠. 준주거는 70 이렇게 정한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전용 50, 일반 60, 준주거 70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3종은 정하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너무 과밀화돼. 3종은 용적률이 높거든요. 거기다 건폐율까지 높아버리면 너무 과밀화되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건폐율을 낮추는 게 유리해요? 용적률을 낮추는 게 유리해? 어차피 뭔가를 낮춰야 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건폐율을 낮게 정하는 게 유리해요? 용적률을 낮추는 게 유리해? 건폐율 실제 건물의 크기는 용적률로 결정돼. 용적률만 똑같이 허용하면 건폐율을 줄이고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용적률은 놔두고 건폐율을 줄인 거예요.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너무 과밀화되니까. 그래서 준주거야 막 상업 기능 들어가니까 원래 밀도가 높은 거고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말 그대로 주거란 말이에요. 주거지역은 전용과 일반이 진짜 주거고 준주거는 거기에 좀 추가된 별도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주거인데 건폐율을 60에다가 용적률까지 높아버리면 너무 과밀화되니까 용적률 여기를 떨어뜨렸어. 50으로. 그래서 요거 하나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 용적률은 전용이 50이다. 이걸 알면 당연히 일반은 60이 되고 준주거는 70이 되는 겁니다. 다만 2종은 원래 60이지만 3종은 너무 과밀화되니까 낮췄다. 50으로. 3종은 50이다. 이거 하나 주의하면 뭐 어렵지 않게 정리되죠?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이대로 기억하면 돼. 뭐 일일이 그거를 막 어떤 분들은 5, 6, 6, 5, 7 막 이렇게 외워. 그렇게 외워놓고 이제 5가 뭐더라? 뭐 이러면서 어디가 5지 막 이렇게 막 헷갈려. 근데 이 숫자 외워놓고 틀을 안 외우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틀을 외우고 나면 이 전형이 50이다만 알면 나머지는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저절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최대 건폐율이 어디서 허용돼? 그게 상업이겠죠. 상업 중에서도 중림상업 그 건폐율 최대는 얼마예요? 100은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 9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90이 당연히 중림상업에서 90이 되겠다. 이거 쉽게 기억할 수 있죠. 중심이 90이다. 중심이 90이니까 이게 밀도에 따라 나눴다 그랬잖아.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구조 아니에요. 순서대로 중심이 90이니까 일반은 80이고 근리는 70이 이게 뭐가 어려워. 중심이 90이라 일반 80, 근리는 70이다. 그럼 이게 어렵다는 거는 이걸 못 외웠다는 거예요. 상업적 순서가 중심, 일반, 근린 이 순서다. 이걸 못 외웠으니까
숫자가 자꾸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순서를 기억하고 있으면 중심이 90일 때는 당연히 일반은 80, 근린 7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통상하면 전혀 다른 거라 그랬잖아. 창고란 말이야, 창고. 창고 건물이 커 적어. 창고니까 건물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은 근린보다는 큰 거예요. 근린보다는. 그래서 상업지역 중에 유통은 근린보다 크다. 그걸 하나 기억하시면 돼. 그것 때문에 그냥 이 순서를 바꿔서 기억하지 말고 의미는 이 의미란 말이에요. 상업지역은 중시 일반 근린이 이게 이제 원래 상업이고 유통은 추가된 거기 때문에 따로 기억하면서 유통은 창고니까 근린보다 크겠다.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보다 크니까 얼마가 돼? 80이 된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기억하면서 요거만 하나 따로 주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 90 이걸 기준으로 일반 80 근린 70인데 유통은 근린보다 크기 때문에 80인 거다. 그래서 하나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업은 다 공장이니까 건폐율 같은데 이게 생각하면 이것도 딱 적당하게 정해질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공업은 주거보다는 건폐율 크게 쓰졌겠어? 당연히 크죠. 공장이니까. 근데 공장의 건폐율이 너무 높으면 공장하고 공장이 딱 붙는 거 아니야. 화재 발생하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상업지역보다는 건폐율이 낮아야 돼요. 주거지역 중에서 나중에 50이고 상업지역이 제일 높은 게 90인데 반 뚝 잘라니까 얼마 돼? 70이 된 거죠.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정한 거야. 법을 정할 때 실제 이렇게 정해요. 아, 이 70, 뭐 80, 너무 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정하는 숫자들이에요. 제가 법을 만들어 봤잖아. 제가 예전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법제 팀장 했어, 법제. 그러니까 만드는 법은 다 저한테 와요. 그럼 거기서 따진 게 그거야.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좀 깎죠. 그런 식으로 정한다니까. 그래서 누구나 생각했을 때, 그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 숫자. 그거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상업이 높은 게 90인데 그건 낮아야지. 그리고 주거지보다 높은 거 아니야? 적당하게 70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은 다 동일하게 70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주상공은 개발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제 녹지부터 관리 독립 자연환경 보존제까지 약간의 내용상 차이는 있지만 다 미개발지죠. 여기는 계속 보존해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은 해야 되는데 당장은 개발 안 하는 거 어쨌든 다 미개발지예요. 미개발지니까 건폐율을 어떻게 최소한으로 허용해야지. 최소한으로 낮춰야 돼 일단. 그래서 그게 다 통일해서 20이에요. 다만 계획관리는 도시 밖에 있는 토지 중에서 그나마 제일 개발 가능한 게 계획관리죠. 그래서 요거만 좀 높였어. 얼마로? 40으로. 그러니까 외울 거 4개예요. 건폐율은 기준되는 숫자 전용주거 50, 중리상업 90, 공업은 70, 나머지 20. 쉽잖아. 딱 4개 외우면 되는데. 그래서 3가지 주의하면 되는 거지. 전용이 50이니까 일반 60인데 3정 일반만큼은 50이더라. 그 다음에 중리상업이 90이니까 80, 70 이렇게 낮춰지는데 유통은 근린보다 커서 80이더라. 그 다음에 미개발지 중에서 하나 계획관리는 40이더라. 그래서 그 3가지 주의하면 되고 그건 뭐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고 당장은 4개를 외워두면 돼요. 전용주거 건폐율 50, 중림상업 90, 공업은 70, 나머지는 20. 요 4가지 기억하시면 그거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언제든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외워져요. 그래서 건폐율은 쉬운 거고 그다음에 용적률인데 용적률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 100을 기준으로 밑으로 갈수록 점점 용적률이 낮아져? 높아지는 구조죠. 양호하니까 저밀도, 일로 갈수록 점점 고밀도가 되는 거니까 점점 높아지는 건데 여기 이제 몇 프로 차이를 두고 이렇게 높아질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이게 숫자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근데 건폐율처럼 10% 차이로 50, 60 이렇게 높아지듯이 100, 110, 120, 130 이러면 100이나 110이나 용적률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건폐율은 옆으로 가는 거니까 10% 차이가 크지만 용적률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10%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100%로 그냥 크게 차이를 두면 100, 200, 300, 400 가다가 나중에 여기 가면 그냥 상업지역 돼버려. 100은 너무 크고 10은 너무 작고 100은 너무 크고 그래서 반뚝 잘라니까 50이 된 거지. 딴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해진 거야. 그래서 50% 차이가 돼서 1종 전형이 100이라 2종 전형은 150이 된 거고 1종 일반
200이 되고 2종 일반, 250, 3종 일반, 300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준주거는 일반 주거하고 완전 다른 거라 그랬잖아요. 상업 기능이 포함된 지역이에요. 여기는 주거 지역의 차이를 여기다 적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준주거가 아니라 만약에 주거 지역의 차이를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4종 일반 이렇게 돼야 돼. 3종이 아니라 4종 일반. 근데 이걸 아예 다른 종류로 뒀다는 거는 앞에 있는 일반 주거, 준주거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 기능이 많이 강화된 이런 지역이니까 주거 지역 차이를 적용한 게 아니라 상업 지역의 차이를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상업 지역의 차이가 200% 차이야. 그래서 200을 적용하니까 얼마가 돼? 500이 된 거, 500. 그래서 일종 전용 100을 기준으로 50%씩 높아지다가 준주거 지역은 상업이 포함되는 거라 상업의 차이 200% 더한 거다. 이거 생각하면 따지면 다 알아요. 이걸 여기 기억하고 그 규칙만 이해하고 있으면 따져보면 다 아는데 시험장에서 이제 규칙만 이해하고서 이제 일종 전용 100, 그다음에 2종 50도에서 150, 일종 일반은 또 50도에서 200 이렇게 따지다가 이제 손가락 하나 잘못 꼽으면 3종 일반에서 250 잘못 나와. 그러니까 3종 일반을 하나 더 기억을 해둬야 되죠. 3종 일반 300. 준주거는 또 거기다 200 더한 500. 그래서 100, 300, 500을 기억해두면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 용적률 100, 300, 500이다. 숫자도 여기 편하잖아. 135, 100, 300, 500. 그리고 뭐가 100이고 뭐가 300이고 뭐가 500인지를 구별해두면 되죠. 외우기도 편하게 돼 있잖아. 일종 전용 1이라서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종 일반은 3자라서 3이니까 용적률도 300 이렇게 된 거니까 일종 전용이 300, 일종 전용이 100, 3종 일반 300 이것만 기억하면 나머지 다 되는 거죠. 2종 전용 물으면 1종 전용이 100이라 2종 전용은 150이 될 거고 2종 일반을 물으면 3종 일반이 300이니까 2종 일반 그 앞에 거 250. 쉽게 찾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면 돼. 1종 전용 100, 3종 일반 300, 준주거는 300, 이거 200% 차이니까 500. 그래서 100, 300, 500 이걸 먼저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정리한 다음에 그 준주거 500과 함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같은 여기 준주거고 여기 준공업 아니야. 그러니까 상업기능이 포함됐다 이런 의미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폐율도 70으로 갔잖아요. 같은 준이고 그래서 유사한데 용적률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적률이 준공업 지역의 용적률이 준주거보다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거와 공업을 비교해보면 밀도가 주거지역이 당연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거지역이 포함 들어가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함께 가야 돼요. 학교가 가야 되고 뭐 세탁소, 뭐 슈퍼 등등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함께 가야 되니까 주거 기능이 들어가면서 그 지역 밀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또 공업은 공업 기능만 딱 들어가. 그러니까 밀도가 낮게 되죠. 그러니까 준주거가 준공업보다 높아요. 그게 500이야. 준공업은 그보다 낮은 500 다음에 400. 순서대로 되잖아. 500 다음에 여기가 400. 여기까지도 연결돼서 쭉 정리가 되죠. 주거는 100, 300, 500. 준주거 500이라 준공업은 400. 그럼 나머지 일반공업 외울 필요도 없이 350. 전용공업 300. 자연스럽게 되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중에 중심상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최대 용적률이겠죠. 그 최대가 얼마나 그랬죠? 1,500. 중심상업이 1,500이에요. 1,500을 기준으로 이제 점점 낮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상업지역의 차이가 주거지역처럼 50% 차이면 아무 차이 없는 거냐. 1,500이나 1,450이나 그게 그거죠. 100%도 뭐 별 차이 없죠. 1,500, 1,400, 1,400 별 차이가 없잖아. 근데 차이를 좀 많이 벌려서 300% 차이를 더 봐요. 그럼 1,500, 1,200, 900, 다음에 600 이렇게 돼야 돼. 그 600이 준주거 500이나 별 차이가 또 없죠. 그러니까 적당히 정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 결국은. 그래서 200 된 거예요. 별게 아니라. 그래서 200. 상업은 200% 차이를 두고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200% 중심 1,500을 기억하고 200% 차이다만 알면 일반은 1,300 될 거고 그 다음에 1,100, 900인데 아까 근린과 유통 중에 뭐가 크다 그랬죠? 유통이 크다 그랬잖아요. 유통이.
유통이 1000배, 그 다음에 근린이 900, 이 순서로 된 거예요. 200% 단위로 이렇게 나눈 거야.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외울 거는 요 전형, 일종 전형 100, 3중 일반 300, 준주고 500, 준공업 400, 중립상업 1500. 이런 기준되는 숫자들만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까지 통틀어서 얼마에? 교재 얼마로 돼 있어? 기본 다 80으로 돼 있어. 기본이. 다 80이에요. 다만 이제 80보다 조금 높게 허용할 게 눈에 보이지. 계획관리 100이 돼야 되고 또 자연 녹지도 개발 가능하다 그랬잖아. 말만 녹지지. 개발 가능한 거니까 이것도 100이고. 사실 생산 녹지도요. 이 농지로서 보존 가치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도시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유보시킨 거예요. 유보.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언젠가 개발된단 말이야. 이것도 용적률은 100으로 올렸어. 근데 건폐율은 20으로 두고 계획관리는 건폐율까지 40으로 둔 건데 왜 그러냐면 계획관리는 도시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도시 안에 있고. 근데 건폐율 높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왜냐면 요 주변에가 다 뭐예요? 주상공원이야. 녹지 주변에 이런 거기 때문에 옆에 가면 다 있을 게. 근데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를 떠나서 있는 거 아니야. 도시에서 떨어져가지고 여기만 동떨어져서 여기 마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있을 게 다 있어야 되죠. 뭐 슈퍼 가려면 일로 가야 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참을공양 항상 그 도시로 들어가서 장 보고 와야 되고 이러면 살기 불편하니까 요 안에서 자족 기능이 가능하려면 요 동네에 있을 거 다 있어야 되잖아. 슈퍼도 있어야 되고 세탁소 있어야 되고 의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건폐율이 조금 더 허용이 돼야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계획관리는 오히려 자연녹지보다 건폐율이 높은 거예요. 용적률은 같은 거고 다 100으로. 그래서 기본 80인데 100이 3개. 일단 2개는 쉽죠. 계획관리와 자연녹지. 거기다 생산녹지도 100이더라.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숫자들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눠졌나 요 규칙만 잘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주상공을 뺀 나머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묶어가지고 2080이란 말이에요. 2080. 듣다 보니까 뭐 생각나는데? 치약 생각나잖아. 치약. 그래서 2080 치약 생각하면서 묶어서 같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행위 제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또 특례들이 있는데 특례가 워낙 복잡해요. 지금 뭐 원칙도 모르는데 특례하다가는 이 특례 지금 해버리면 아마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특례 내용들 일단 싹 빼요. 이 중에 몇 개 챙겨서 봐야 될 게 있긴 한데 빼고 113페이지로 가면 113페이지 가로 3번에 행위제한 특례사항이 하나 더 나와요. 방가로 1번에 보면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지역의 행위제한 거기도 표현해주세요. 그거는 자주 나오는데 특히나 너무 쉬워. 자주 나오는데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되는데 이런 건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근데 그것도 답으로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억했다가 나오기만 하면 나오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어야지. 나오면 정확히 풀어야 되죠. 한마디만 기억하면 정확히 풀어요. 여기는 말은 많이 써 있어도 단어 하나만 딱 기억하면 무조건 풀어. 뭘 기억해야 되냐면 보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보전. 거기다 옆에다 일단 써놔.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지역의 생기제한 화살표하고 보전. 요 미지정, 미세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보전이라는 단어를 찾자. 그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보전. 뭐가 보전이냐면 먼저 동그라미 1번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표현이 지정되지 않았다라고 나왔죠. 이 말을 보면서 얼른 뭘 생각해? 보전을 생각하란 말이야. 지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읽는 순간 보전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용도지역이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 그 용도지역 4개 중에 보전자가 어디 들어가 있어? 자연환경 보전 거기 들어가 있잖아. 자연환경 보전. 그러니까 뭘 적용한다? 지금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정이 안 됐으니까 건폐 얼마 적용해야 될지 용적 얼마 적용해야 될지 지정이 안 됐으니까 모를 거 아니야. 그때 어디에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한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이거 적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건폐율 20을 용적 80을 허용되는 건축물도 이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되면 뭐에 관한 행위 제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에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여기도 세부라는 말이 붙었지만 지정되지 않았다라고 나왔잖아요. 지정되지 않았다. 여기도 뒤에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 보전이 나와야 돼. 무조건 보전. 기역번에 보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일 때는 뭐를 적용? 녹지를 적용하면 안 돼요. 무조건 보존자가 나와야 돼. 녹지 중에서 무슨 녹지? 보존 녹지를 적용한다. 보존 녹지. 속일 때 거기다 자연 녹지를 적용한다. 이렇게 속인다니까. 자연 녹지 나오면 안 돼. 무조건 무슨 글자 찾아야 돼? 보존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존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또 니은번에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뭐를 적용해? 보존 관리를. 그래서 속일 때는 생산 관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뻔한 거 아니야. 말은 뭐 복잡하게 써 있지만 지정되지 않았다 또는 세분에서 지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무조건 뒤에 보존자가 나와야 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 보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고 보존자가 안 나오면 틀린 거고 아주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핵심 단어만 딱 기억해 두시면 쉽게 푸니까 보전 이 말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절 용도지구인데 용도지역 설명을 너무 자세히 했어. 진도가 생각만큼 못 나갔는데 그 인문과정 수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같이 좀 기본적인 의미도 좀 이해하고 지정한다는 게 뭔지 그 개념도 이해하고 그리고 틀도 외우고 하려니까 진도만 빨리 나가면 뭐해. 아는 게 있어야지. 응? 그래서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국토개발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인문과정 그 일렬과정에서 중요해요. 국토개발 확실하게 되면 도시개발법 좀 편하게 하고 정비법도 좀 편하게 공부를 해요. 건축법 주택법은 맘먹고 한 며칠 하면 그냥 끝나는 부분이고 맘먹고 그 맘을 제가 먹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먹어야지. 맘먹고 건축법 주택법 한번 외우면 끝난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관건은 국토개법이라 일단 좀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상세히 못해. 그러니까 이번 과정 때 잘 듣고 그 개념 정리 잘하고 외울 거 잘 외워서 틀을 잡아야 됩니다. 용도지구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